지난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IT 가전쇼죠. CES 2019에서도 블록체인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들, 블록체인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 두 분은 국내외 업체들이 내놓은 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좀 눈에 모두 들어왔나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폰이 아마 가장 주목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 인터넷을 대체할 것이다, 이제 네트워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말만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상상만 많이 했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동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통화되는 장면은 아마 이번 CES를 통해서 처음 느껴보셨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블록체인이 드디어 미래 산업을 미리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 CES에 블록체인이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CES의 블록체인 업체들이 대거 출연한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선진국들, 경제 그리고 IT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이제 기업들이 가용한 서비스들을 실제 내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좀 눈여겨본 곳이 펀디엑스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 가맹점, 우리 가게들에서 가맹점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포스를 제품을 냈습니다. 이 모바일 포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을 상점에서 실제 결제를 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미 포스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조금씩 진짜 실제 전자상거래로 우리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손에 잡히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는 실생활에서 곧 상용화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머지않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데이터 시스템 NDS의 차재열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차재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자, 저희 더코인제는 처음으로 출연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심 데이터 시스템의 차재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키사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수행하면서 블록체인이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첫 출연이셔서 살짝 긴장이 되시기도 할 텐데, 네, 편안하게 저희와 함께 담소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새해 첫날 들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뉴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더코인스 패널 분들께서는 이 규제 샌드박스, 특히 해외 송금 규제를 풀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고태훈 대표님? 네, 아시다시피 모인이 어제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해외 송금을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냈는데요. 사실 어떻게 될지 좀 규칙가 주목됩니다. 정부 입장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그래도 이번에 샌드박스법을 통해서 한번 돌파구가 열릴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게 문제냐면요. 잘 아시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외환 송금업자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암호화폐로 하면은 쉽게 저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바로 이번에 샌드박스 신청을 낸 모인 같은 업체들이 먼저 암호화폐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 논란이 있게 되니까 기재부에서 결국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해서 소액 외환 송금업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외환 송금이 되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금융당국에서 재작년에 아시다시피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를 겪은 과정에서 암호화폐로는 할 수 없게 실제 방침을 굳히게 되면서 사실 여러 개 업체가 생겼다가 실제 블록체인을 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기존에 잘 아는 스위프트망, 송금망인 비싼 비용을 내는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자체 같은 경우 지역 균등 발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특정 산업이나 이런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소액 외환송법 같은 경우를 특정 지역에 규제 샌드박스를 주게 되면 사실 해당하는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또 그쪽으로 몰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금융위와 이제 의견을 나눠서 이런 샌드박스를 좀 적용시켜달라는 이런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9년 새해 들어서 나온 첫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갑자기 질문이 좀 생기는데 아무래도 김태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글로스포라는 어떤 스타트업에서의 네. 어떤 입장 그리고 또 NDS 쪽에서는 농심이란 또 대기업에서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입장 서로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려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업무를 바꾸는데 업무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쪽보다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즈니스 쪽의 입장. 자, 그렇다면 김태현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아이디어든지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었고요. 규제 샌드박스가 저희 그 청년들한테는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희망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시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니콘이 된 서비스들이 있죠. 뭐 페이팔이라든지 뭐 트랜스퍼와이즈, 뭐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서비스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못하는 서비스냐?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행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규제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날개를 못 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아마 저희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드디어 첫 번째 기회가 열렸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산출물을 성취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아마 유니콘 등급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